커피 마시고 잠을 못 잔다. 그러면 늙은 거다. 동의하세요? 안녕하십니까. 아프지 마셔의 닥터 준스 김준영입니다. 안녕하십니까. 아프지 마시의 닥터 준스 조준호입니다. 네, 오늘은 네. 전 국민이 사랑하는 음료. 전 세계에서 가장 네. 우리나라에서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. 오늘은 커피의 카페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것도 좀 카페인이 물론 이뇨작용을 많이 하게 되고 이게 신경세포를 자극을 하기 때문에 물론 뭐 좋지 않은 부분들도 분명히 있긴 한데요. 우리가 커피를 계속 마시면서 좋은 느낌들을 받는 게 또 카페인이 또 영향을 또 많이 주거든요. 그리고 암 환자분들은 커피를 가지고 관장을 해요. 그 중에 또 좋은 성분이, 효과 있는 성분이 카페인이 됩니다. 물론 그것 말고도 여러 성분들이 이제 효과가 있긴 하지만 그 관장을 해서 카페인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보자고 하는 거죠. 그러면 마시는 것과 관장을 하는 것이 무엇이 다르냐? 이 마시면서 위장, 소장을 지나가면서 다 흡수가 돼버리는 거라서 좀 문제가 있고, 관장을 해서 이게 바로 우리 몸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온도도 조금 올리면서 카페인의 효과를 좀 더 보겠다. 이런 것이 관장의 이제 효과이죠. 그래서 카페인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.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제 생각에는 일단 이제 음식이란 거를 이제 선택을 했을 때 걔가 의존성이 좀 있거나 금단 현상이 있거나 이거는 일단은 좀 문제의 여지가 있다는 거죠. 그렇죠. 근데 뭐 술 못지않게 커피도 금단 현상이 있다는 사실, 그리고 커피는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두 잔이 네 잔이 된다는 사실, 이걸 보면 일단 커피는 조심을 해야 된다, 카페인을. 그러면 카페인의 뭐 좋은 효과를 보통 이야기할 때는 대표적으로 뭐 항산화 효과가 많다, 폴리페놀이 많아서 뭐 항염증 효과가 많다지만 그 효과를 보기 위해서 다른 것도 많이 선택할 수 있거든요. 그리고 잠을 못 잔다는 거, 우리가 잠이라는 거는 회복의 시간인데 커피를 먹으면 잠을 못 자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특히 소변 때문에 또 못 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수면을 방해한다는 사실이 그런 항염증이나 항산화 효과보다는 조금 더 안 좋지 않을까,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커피 마시고 잠을 못 잔다. 그러면 늙은 거다. 동의하세요?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생체 나이가 아니라 세포 나이로 봤을 네. 때, 예전에는 난 커피 마시고 잘 잤는데 네. 요즘은 커피 조금만 마셔도 잠을 못 자. 그렇죠. 이런 분들 있잖아요. 네. 그런 분들은 세포가 급격하게 노화되어 있다,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물론 그런 것들을 분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 못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. 네. 뭐 마시면 잠을 아예 못 주무시는 분들도 있는데, 예전에는 괜찮았는데 요즘은 커피 마시면 가슴이 뛰어요. 커피 마시면 뭐 잠을 못 자요. 커피 마시면 소변을 너무 많이 봐요.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생겼다. 그러면 세포가 많이 손상이 되어 있다.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. 특히 그럴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카페인을 먹으면, 음료를 통해서 먹는다고 해볼게요. 그러면 소변을 마시는 양의 한 2배 정도는 본다고 돼 있거든요. 그런데 우리 물은 이미 아메리카노 한 잔으로 대체를 했고 소변은 2배를 봐버리니까 몸에 물이 바짝 말라있는, 쉽게 말하면 마른 장작이 돼가지고 우리 염증이나 이런 것들이 취약한 건 사실일 것 같아요. 맞아요. 네, 그런 거죠. 커피는 이뇨작용을 일단 하기 때문에요. 물을 대체하기가 어렵다기보다도 오히려 물을 배출을 시킨다,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. 물을 마신다고 하는 것은 내 몸에 물을 가지고 있기 위해서 마시는 건데, 커피는 오히려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물을 배출시키게 됩니다. 이 커피의 이뇨작용을 보면요, 온도와 시간에 비례하게 돼요. 우리가 둘이 똑같이 커피를 마셨어요. 근데 아메리카노를 마시고 내가 에스프레소를 마셨어요. 그러면 내가 이뇨작용을 훨씬 더 많이 하게 되는 거거든요. 잔이 작지만 이뇨작용을 훨씬 더 많이 하게 되고, 나는 10년을 마셨는데 이제 커피를 처음 마시기 시작했어. 똑같이 아메리카노를 마셨어. 그러면 10년 마신 사람이 이뇨작용이 훨씬 더 강하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오랫동안 진한 커피를 계속 마셨던 분들은 이게 물을 어마어마하게 같이 마셔줘야지만 보충이 된다는 겁니다. 근데 물을 그런 식으로 어마어마하게 못 마시거든요. 네네. 왜 못 마시냐? 또 커피 마시기 때문에 그래요. 네. 커피 마시고 좀 지나면 또 커피 마시고 또 좀 지나면 또 커피 마시고, 이게 계속 반복이 되지 물을 중간에 마시는 분들이 거의 없다. 그래서 커피를 많이 마시면 자꾸 사람이 말라간다,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자,
이 탈수랑 배고픔은 사실 우리가 구별을 잘 못하게 되거든요. 근데 라떼, 그 우유가 들어가 있잖아요. 이게 그냥 그 맨커피를 마시는 것보다 좀 배부른 느낌이 훨씬 더 많이 들어요. 그래서 다이어트 하는 여성들, 물론 이게 라떼가 다이어트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. 근데 라떼를 마시면서 그 배고픔을 이겨내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이 커피를 그렇게 마시면서 목마름을 더 못 느끼게 되는 경우이기도 하게 되는 거죠. 보통 우리 카페인 자체는 뭘로 분류가 되어 있냐? 식품도 아니고 식품 첨가물로 좀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증상들을 일으키다 보니까 우리 식약청에서 이제 공고안을 내놨어요. 이 성인인 경우에는 한 400ml, 하루에 400mg 이하, 임산부 같은 경우, 임신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300mg 이하로 권고를 하고는 있어요. 근데 그 기준에 맞추다 보면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. 커피가 이 355ml짜리가 한 150mg 정도의 카페인을 가지고 있어요. 그렇게 되면 많게는 한 2잔 정도는 좀 먹을 수 있겠지만 이 모든 사실은 모든 것들이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을 때 가능할 수 있다.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. 그런데 만약에 내가 탈수가 좀 심해, 이미 좀 예민해져 있어, 다른 데도 뭐 아프고 문제가 있어, 이런 경우면 한 잔도 과량이 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언론이나 통해서 보면 뭐 2잔까지는 괜찮아요 이렇게 하지만 판단을 하실 때는 객관적인 것보다는 좀 주관적으로 보셔야 되고 하루 중에 먹는 총량을 좀 따져보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커피 한 잔도 많은 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, 이거를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이제 이거 든 이유는 한 잔 정도는 마실 네. 수 있는 몸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. 이게 꼭 건강에 도움이 된다 아니다 네. 뭐 이런 것들을 따지기 전에 내가 한 잔 마셨는데 가슴이 둥거려서 못 먹어요. 네. 한 잔 마셨는데 잠을 못 자서 못 먹어요. 이런 몸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다. 그 문제를 찾아가서 한 잔 정도는 마실 수 있는 몸으로 이제 만들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네. 제가 이제 뭐 한 잔 괜찮다 뭐 이렇게 들었습니다. 이 커피는 그 위장의 관략근을 느슨하게 하는 효과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것 자체가 위장에서 느슨해진 관략근을 뚫고 그 위산이 올라오는 거에 이제 역류성 식도염인데 이 관략근 자체를 이미 느슨하게 만들어 버려요. 근데 그것도 커피가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도록 미리 기반 조건들이 다 갖추어져 있는 상태에서 커피가 그렇게 만드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불씨를 탁 붙이는 거죠.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는 커피를 마시고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생긴다. 이거는 내가 벌써 역류성 식도염이 생길 가능성이 이미 가지고 있구나. 몇 년 뒤에는 커피를 안 마셔도 역류성 식도염이 생길 수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더 올바른 생각이십니다. 요즘 커피가 뭐 문화다, 커피는 이제 삶의 일부다 이럴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커피는 열풍입니다. 그렇죠. 이 맛있고 또 즐겨야 될 커피 한 잔이 나에게 가슴을 너무 두근거리게 만들고 불면을 오게 만들고 더 불편한 일을 만든다면 내 몸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특히 그 문제를 조장하는 자율신경계 이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 번쯤은 꼭 점검을 해서 다른 문제가 터지기 전에 예방까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은 전 국민이 사랑하는 네. 커피의 대표적인 성분이죠. 네. 카페인. 물론 카페인이 커피에만 들어있는 건 아닙니다. 여러 카페인들을 많이 들어있는 이런 음료들을 좀 조심을 하시고요. 카페인이 우리 몸에 좋은 역할도 부분적으로 하긴 하지만 너무 과량이 되면 굉장히 좋지 않은 문제까지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하게 선택을 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들 지나치지 마시고 좋아요, 구독 꾹 눌러주세요.